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경제 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는 현대 문명이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안하는 흥미로운 접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혁명적 아이디어를 빌려와 기존의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적 지속 가능성이라 부를 수 있을 이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과 의의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지속 가능성 담론은 주로 선형적 사고에 기반해 왔습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선형적 접근만으로 복잡다단한 지속 가능성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인과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계로서의 생태계, 환경과 사회의 비선형적 상호작용, 예측 불가능한 임계점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이 새로운 영감을 제공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선형성을 넘어서는 양자 세계의 비선형성, 불연속성의 창발적 특성 말입니다. 가령 양자 도약의 개념을 지속 가능성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사이의 불연속적 전이로 일어나는 양자 도약처럼 사회 생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단계적 변화가 아닌 질적 도약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소적 최적화를 넘어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양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선형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시스템 전체의 창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약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얽힘 개념은 환경 문제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지적 오염이 지구 반대편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한 기업의 결정이 전 지구적 생태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 이는 마치 양자 얽힘에서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개별 행위자의 고립된 행동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집단적 작용에 달려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시스템 내 모든 요소의 비국소적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역시 기후변화 같은 복잡한 환경 문제의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듯이 기후 시스템의 미래 역시 결정론적으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작은 요동이 예기치 못한 거대한 변화로 이어지는 혼돈의 이론 체어스 테어리 시사하듯 기후 시스템에는 근원적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측의 정밀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처럼 양자적 사고는 지속 가능성의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도록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단선적 성장이 아닌 창발적 진화를, 부분의 효율이 아닌 전체의 조화를, 정확성의 추구가 아닌 불확실성의 포용을 향해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접근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둘의 궁극적 연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연 속의 존재임을, 자연과 양자적으로 얽혀 있음을 자각하는 것, 그로부터 지속 가능한 문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도시들은 양자적 도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땅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탄소 배출 도시에서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서울은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의 생태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효율성 제고가 아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스템의 질적 도약을 이뤄낸 사례들입니다. 양자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바로 그런 미시적 혁신의 씨앗이 거시적 변화로 열매 맺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힘든 장기적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일상부터 사회 시스템 전반에 이르는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소비에서 시민 참여에 이르는 구체적 실천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의 전환, 양자적 깨달음의 불꽃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불길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 중 하나가 목표 간 파트너십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다양한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음을 따라서 다분야 간 협력과 통섭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 문제에 양자적으로 접근하라는 요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도전을 풀어내려면 학제 간,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창의적 협력, 다층 위에 걸친 주체들의 공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DGs가 우리 시대의 지속가능성 혁명의 양자적 설계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신 한 잔의 커피, 한 장의 투표용지, 참여한 한 번의 캠페인까지 그 하나하나가 미래로 흐르는 양자적 파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이 지속가능한 문명을 향한 우리 시대 양자혁명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나의 일상이, 우리의 노력이 지구라는 거대한 양자 시스템의 변화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상상의 끝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는 희망의 양자 얽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명으로의 전환 역시 그럴 거라 믿습니다. 세상을 양자적 렌즈로 바라보는 용기, 부분이 아닌 전체를, 선형이 아닌 비선형의 길을 택하는 상상력, 거기에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평평한 세상의 끝에서 둥근 지구를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우리도 고착된 사고의 판을 깨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항해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 항해의 종착점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모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